전남교육청이 실시하는 정책 가운데 일부가 공평하게 추진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쇄신을 통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진돗개의 매력을 살린 마스코트 인형이 출시됐습니다. 지역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 위한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를 고철로 팔아 수익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전남 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적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사장에서 트집을 잡아 금품을 갈취한 언론인들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유념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학교 화장실에 비데 보급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교사 화장실과 학생 화장실의 비데 설치 비율이 너무 큰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공정하고 존중받는 교육 환경 조성이 목표라는 전남교육청. 과연 실행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송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가운데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화장실 비데 설치. 전남에서는 각급 학교가 기본 운영비를 투입해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전남 지역 학교들의 비데 설치 현황을 살펴보니 교사들이 쓰는 화장실과 학생들이 쓰는 화장실의 보급률이 크게 차이 났습니다. 교사용 화장실의 경우 전체의 절반 가까이 설치된 반면 학생용 화장실은 10개 중 1개꼴로 나타난 겁니다. 전남교육청은 각 학교들이 수요에 따라 설치하다 보니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궁색한 변명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비데 설치 수요를 조사한 뒤 교육청 예산을 투입해 확대 보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 운영비보다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학교를 좀 한번 조사해가지고 전남교육 정책 속 차별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올해 3월부터 전남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본격 지급된 학생 교육수당. 학생들의 주도적인 교육 환경과 체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 학생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아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남에 있는 대안학교와 대안교육기관 등은 모두 20여 곳, 미인가 기관까지 합한다면 그 이상입니다. 해당 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초등학생이라면 학생 교육수당 지급 대상에 제외될 뿐더러 학교 밖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교육 참여 수당을 받기조차 어렵습니다. 학교 밖 교육지원센터에서 일정 기간 교육을 수료해야만 받을 수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공립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참여 수당을 받고 교육 수당을 받아서 진로 확장을 하도록 뭔가를 이렇게 갈라치기를 한다면은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엄청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은 누가 돌보며 또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와 보호받아야 하는 환경이 차별 속에 꺾이지 않도록 교육당국의 정책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진도군이 진돗개의 매력을 살린 마스코트 인형 돌배기를 출시했습니다. 진도군은 돌배기를 지역 대표 기념품으로 내세워 진돗개에 대한 관심을 높이겠다는 계획인데요. 네, 하지만 여러 지자체 마스코트가 잠시 유행에 그치고 만 경우가 많아 돌배기를 어떻게 진정한 지역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진돗개를 모티브로 제작한 인형 돌배기입니다. 돌배기는 돌아온 백구라는 뜻을 담아 진돗개 특유의 친근함을 표현한 인형으로 진도군이 지난 4일 정식으로 출시했습니다. 가로 10cm, 세로 15cm 크기로 키링이나 차량 방향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진도군은 지난 2015년 진돗개 인형인 3일이랑 5월이를 기념품으로 선보였지만 단가 문제 때문에 상표 등록을 못한 상황. 진도군은 소비자 단가를 맞추고 기능성을 보완한 다음 돌배기를 마스코트 인형 상표로 등록해 출시했습니다. 진도군은 진돗개의 분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요가 많은 열쇠고리와
방향제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념품을 판매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진도면 마땅히 기념품이 없었는데 진돗개 우주정도 홍보하고 산업화를 위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자체 마스코트가 대부분 오래가지 못하는 게 현실이어서 우려도 제기됩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마스코트인 고양이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언급되고 있는 만큼 단순한 판매 이상의 관광 기념품으로 자리 잡기 위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사육인이 늘어나는 시대 흐름에 맞춰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진돗개를 이용한 캐릭터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1,500만 반려견 인구와 매칭시킬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진도의 문화자산이자 상징인 진돗개를 기반으로 한 마스코트 돌배기. 반짝 인기에 그치지 않고 대표 캐릭터로 자리 잡기를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남 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수억 원대 장비 부품을 고철로 판매한 뒤 수익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순천경찰은 지난 2011년 절단용 주조장비에서 철거된 부품을 고철로 판매하고 그 수익 990만 원을 부적절하게 쓴 전남 테크노파크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해 판매 대금의 사용처와 타 직원들의 가담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관하고 있던 부품이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철상에 판매한 뒤 판매 대금 일부는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신규 장비 제작 과정에서 성능 개선 비용으로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전남 테크노파크 측은 자체 감사를 벌여 이를 적발하고도 관련자 3명에 대해 내부 징계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남경찰이 공사 현장을 돌면서 트집을 잡아 기사를 쓸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언론인들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남과 경남 또 경기 등 공사 현장에서 76차례에 걸쳐 위법 사항과 트집거리를 찾아낸 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협박해 1억 8천만 원어치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공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어치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남경찰 반부패 경제범죄수사 1대는 공동 공갈 혐의로 모 주간지 기자 A 등 2명을 구속하고 또 다른 언론사 기자 등 13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 11월 14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 전국 1,282개 시험장에서 시행되는데요. 수험생과 가족들이 꼭 기억해야 할 유의사항을 서희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모두 52만 2,670명. 모든 수험생은 시험 전날에 실시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수험표를 수령해야 합니다. 수험표에 기재된 본인의 선택 과목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시험장 위치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합니다. 이때 수험표를 비롯해 사진이 부착된 유효기간 내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응시 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 한 장과 신분증을 들고 시험장 내 관리본부로 찾아가면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진이 없더라도 임시 수험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는 휴대전화와 무선 이어폰, 전자담배 등 어떠한 전자기기도 반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전자기기를 가지고 갔다면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시계는 결제나 통신 기능,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반입 금지 물품은 가급적 시험장에 가지고 가지 말고 시험장 도착 후 자신의 소지품을 확인해 본다면 실수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청기 등 신체나 의료상의 이유로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습니다. 답안지에는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필적 확인 문구 역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수험생 부모 등 시민들이 숙지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수능 당일 시험장 200m 전방부터는 차량 출입이 통제되기 때문에
수험생이라도 이 구간은 걸어서 이동해야 합니다. 또 영어 듣기 평가 시간인 오후 1시 10분부터 25분 동안은 항공기와 헬기 이착륙 시간이 조정됩니다. 만약 시험 중 지진 등의 돌발 상황이 발생한다면 시험관리본부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유동입니다. 최근 금속 소화기, D급 소화기가 전기차 전용 소화기로 둔갑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D급 소화기는 마그네슘 등 가연성 금속의 화재 진화에 특화된 소화기인데 마치 리튬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로 둔갑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전기차 소화기를 검색하자 수많은 소화기들이 올라옵니다. 전기차 전용 소화기라는 문구부터 리튬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라는 문구까지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이들 소화기들은 대부분 금속 소화기일 뿐 리튬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가 아닙니다. 최근에 금속 소화기, 그러니까 D급 소화기를 전기차 배터리 소화기로 알고 계신 분이 많으신데 국내에 유통되는 소화기로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 진압이 불가능하고 세계적으로 리튬 배터리 화재에 사용되는 소화기는 없습니다. 소방청도 업체들의 미인증 소화기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해 인증도 되지 않은 소화기 판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체에서는 편법이라고 그래요. 위법은 아닌데 편법. 근데 위법이라고 보일 것 같은데 속인 거잖아요. 실제로 한 유튜버가 전기차 전용 소화기라고 홍보한 D급 소화기로 작은 리튬 배터리에 불을 끄는 시험을 해봤습니다. 과전류를 이용해 작은 리튬 배터리에 화재가 발생하고 D급 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끄려고 하지만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700도가 넘는 열폭주가 일어납니다.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소화기가? 불이 진짜 전혀 1도 안 꺼져. 오! 깜짝이야. 실제로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D급 소화기를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했을 때 그 배터리까지 열폭주하게 되면 다른 일반 소화기는 사용할 수 없는데 저거는 끌 수 있는 뭐 약재가 포함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소방 박람회 그런 데 가보니까 저거를 전기차 화재용이라고 홍보하더라고요. 비단 시민들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금속 소화기를 전기차의 리튬 배터리 화재 전용 소화기처럼 홍보하고 예산을 투입해 전기차 충전소에 설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사용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리튬 배터리에서 발생한 불을 이 소화기로 끄려다가는 자칫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리튬 배터리 화재 시 800도에서 1000도가 넘는 열폭주와 함께 벤젠이나 톨루엔, 불산 같은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습니다. 검증도 되지 않은 소화기 비치로 자칫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전라남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군 12개 읍면을 대상으로 피해 복구를 위한 지적 측량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전남도는 지난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호우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을 대상으로 주택이 전파되거나 유실된 경우 수수료 100%를, 그 외 피해 지역의 토지는 50%를 감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은 오는 2026년 10월 15일까지 각 시군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에서 할 수 있고 지적측량 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와 콜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목포시가 신안 군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장로 1기를 추가로 증설합니다. 목포시는 사업비 5억 원을 들여 하장로 증설 공사에 착수하고 올해 말까지 설치를 마친 뒤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목포시는 신안군과 통합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하장로 신설을 확정했고 신안군민이 우선 예약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